오늘 또 경청 투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맞는 투어다.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기가 크고 듣는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경청투어라는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경청투어 컨셉도 우리 전략본부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제가 물론 초기에 실무적으로 그걸 기획하긴 했지만 경청 투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에 중심적인 우리 선거의 컨셉으로 잡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처음 제안을 하신 분은 이재명 이제 후보셨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하겠다. 이번 선거는 경청 선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여러 당직자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판단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청 투어로 해서 그동안에 보통 본 선거가 벌어지면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뭐 접경 지역이라든지 크지 않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떤 거는 최근에는 100만이 넘는 분들이 뭐 보신 것들도 있고 어제 그제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막 폭증하고 있는 거 느껴집니다. 그렇죠. 큰 관심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청 투어 너무 잘 장명도 했고 실제 이재명 후보의 특성에 맞게 이재명 후보 평상시도 보면은 얘기를 듣길 좋아하시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사실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최고위원들 얘기 일일이 다 들어주고 또 반대되는 의견 꼭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꼭 천준호 전략위원장 한마디 해보세요. 하세요. 그래서 천준호 전략위원장이 얘기하면은 결론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다 듣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면 아주 일사천리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하고 그 중에 반대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아, 그건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숙고해보고 내일 한번 토의합시다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최고위 끝나고 또 한 번 합시다 하고 이렇게 토의를 좋아하고 경청을 잘하세요. 사실은 그런 걸 밖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추진력 있고 이렇게 일을 잘 하시니까 굉장히 결단을 많이 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일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입견을. 그렇죠. 근데 저도 같이 일해보면서 굉장히 그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쉽게 하시는 경우가 없고 사람들한테 많이 의견을 많이 묻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소통지향적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러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계속 본인이 물어가면서 논의를 진행해 가잖아요. 저는 그게 아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도 정리해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이재명 후보님은 세상의 원리를 많이 깨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어떤 정책을 하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잖아요. 사실 리더는 두 개 다를 보고 나서 정책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보고 그 정책을 선택을 하지만은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리더는 장점만 보고 하고 나중에 단점이 막 나타나면 그제서야 막 또 시행착오를 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늘 찬성하는 의견도 듣지만 꼭 반대의 의견을 듣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뭐냐 해서 절충안도 내시고 하는데 우리 천준호 전략위원장이 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물어요. 처음에 묻지 않고 다 듣고 전략위원장 의견은 어때요? 하면은 전략위원장인 천준호 위원장은 참 전략적이에요. 이렇게 장단점을 다 정리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은 고민하시다가 천준호 안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네. 전략적으로 그 고민이 될 때 전준호 위원장 찾아서 네. 아 지금 어떻게 돼가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 옆에 전략가인 전준호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이제 사안일수록 서로 이제 토론을 막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으로 할 거냐를 갖고 사실은 상당히 당내 갈등도 그렇죠. 심했고 자칫 그것을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결정했다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도 상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거의 한 2달간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는 병립형의 관점에서 막 물어보시고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는 내가 연동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도 생각을 정리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뭐가 정치적으로 옳으냐 보다는 어떠한 선택이 우리 당의 최대치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딱 하셨는데 그걸 발표하는 날 아침에 모 신문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오보를 냈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을 마지막까지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발표를 하셨고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러서 저희가 아마 최대치의 승리,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토의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대표한 3년 동안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됐던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결심을 하고 추진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면 빨리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늘 리더는 공감대 형성 과정이라고 리더십은 보고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결심하고 가는 경우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경우는 오래 가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진짜로 바람직한 그런 리더.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 주장이 센데 그렇습니다. 의외로 후보께서는 남의 얘기를 경청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가 만들어진 게 저는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더 해가 갈수록 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당대표가 되셨을 때 제가 딱 뵀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내공이 차이가 느껴져요. 그렇죠. 처음 딱 당대표 되셨을 때는 그때는 경기도지사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지사는 행정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만 말을 딱 하면 공무원들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게 쉬워요. 근데 당 조직은 한마디 딱 하면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동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에서는 뒤에서 칼도 꼽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그렇죠. 뭐 체포동의안 처리됐을 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만큼 정당은 지자체보다 훨씬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과 예를 들면 조직의 리더로서의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대통령을 도전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험과 과정들을 이제 쌓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능한 리더, 유능한 대통령은 인품이 또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인품에 대해서 되게 반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최고위에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크게 한 적이 없고 네, 네. 직속 또 비서진들한테 짜증도 내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어요. 그 대신 일은 많이 시켜. 어떻게 뭐 네. 더 가까이서 네. 3년을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한 6개월, 한 작년 8월부터니까 꽤 오래 지켜봤네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네. 가장 좋을 때 보신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람이니까 왜 감정이 없겠어요. 네. 감정이 때로는 이제 거칠게 표현될 때도 있고 네. 본인이 이제 막 그것이 속마음이 드러나게 보일 때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다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해 작년 1월에 그 목에 흉기 테러를 그렇죠. 흉기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탈린 거죠. 천운이었죠. 칼끝이 대경동맹 1mm 앞에서 멈췄으니까 조금만 더 나갔더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정말 훨씬 사람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도 푸근해진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느낌이다. 그러시면서 훨씬 뭐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에 연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본인이 포용력도 생기신 것 같고 이해력도 넓어지신 것 같고 여유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하시면서 이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좋아진, 더 훌륭해진 이재명을 만나신 거 아닌가. 제가 사실 군생활 39년 군복을 입으면서 늘 리더를 했잖아요. 뭐 초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 전공이 리더십, 석사과정을 리더십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압축하면은 세 개 능력으로 보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훌륭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인품이 뛰어나시고 늘 또 인품 속에는 화를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늘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국민들의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느끼는 리더가 훌륭한 건데 항상 대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서민들, 그 소외된 그룹, 국민들과 늘 기준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씻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뭐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고 뭐 당연히 그런 면이 있으시고 제가 좀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예를 들면 직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렇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우리 당직자들 중에도 이제 굉장히 젊은 당직자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직책이나 이런 것이 낮은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똑같이 대하시는 걸 좀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죠. 존중하시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연배로는 대표보다는 이제 한참 후배이고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 쉬워서 편하게 이제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도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 일체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본인의 태도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경계심을 항상 갖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지도자라고 책임을 그만큼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일정한 그 평상심도 유지하고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 뭐랄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개인의 삶의 낚시라고 할까? 자기의 사적인 어쨌든 이제 뭐랄까 좀 별로 재미없게 사시지. 이런 오로지 공무. 그럴 여지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당 대표 되신 이후에 일주일에 최소한 2개 또는 3개의 재판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을 일주일에 2개, 3개 나간다는 건 정말 살인적인 이제 압박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 2번 나가는 상황인데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그 일주일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2개, 3개씩을 재판을 가려면 갈 때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한 말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게 사람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네. 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재판 준비 철저히 혼자서 하시고 그냥 자기 변호인들하고만 이렇게 하시지. 그렇지.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이제 의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침부터 막 예민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날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참 그동안 이 수없는 압수수색과 재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진짜 이 흔들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엄청나요 내공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했나?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건 다 그렇죠.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계속 변화하고 이제 발전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시대가 이재명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시련을 겪게 하고 어떤 고난에 빠지게 하고 그런 과정을 본인이 이겨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사실은 본인을 계속 채찍질하고 그걸 견뎌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의 이재명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대가 만든 인물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시련이 많은데 통상 시련이 오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는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막 더 우울하고 더 이렇게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시련을 새로운 승화시켜서 본인의 인품이나 본인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재명 후보는 후자인 것 같아요. 시련이 생기면서 더더욱 단단해지고 또 인품이 넓어지고 또 그런 고충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느끼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